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SK 이터닉스라고 지난번에 방송을 해드렸던 SK D&D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신재생에너지 회사입니다. 이 SK 이터닉스는 SK 그룹 내에서도, 그러니까 SK 디스커버리 그룹이죠. 이쪽에서도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쪽을 담당하게 될 회사라, 이 회사가 SK D&D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이 SK D&D를 만들 때 이 SK 디스커버리와 함께 한행컴퍼니가 함께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. SK D&D는 부동산 개발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두 개의 큰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요번에 이 SK D&D와 SK 이터닉스를 인적 분할하면서 이 SK 디스커버리와 한행컴퍼니는 SK D&D하고 SK 이터닉스 각각의 주식들을 동일한 기업 분할, 인적 분할 비율에 따라서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SK 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, 이 SK D&D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지금 현재 이 SK 그룹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개발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개발 차익을 먹는 그런 회사였죠.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들면서 SK D&D의 투자에 대해서 이 한행컴퍼니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용언했습니다. 그럴 때 SK 이터닉스를 인적 분할을 해서 이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성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작전을 쓴 거죠. 그렇게 해서 SK 디스커버리와 한행컴퍼니가 SK 이터닉스의 주주로서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지만, SK 디스커버리는 말 그대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쪽이고, 한행컴퍼니는 FI로 이 투자자로서 이제 참여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행컴퍼니는 SK 이터닉스가 인적 분할 이후 다시 재상장될 때 주가가 높이 평가됐을 때 대부분 좀 많이 팔아먹었습니다. 하지만 워낙 2대 주주로 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꽤 많은 수량이 남아있는 상태죠. 자, 기본적으로 SK 이터닉스는 이 신재생에너지 쪽인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, 그리고 또 이런 발전된 전기를 이용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전력망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전력망 민영화 정책의 수혜주라고도 꼽힙니다. 전체적으로 SK 이터닉스가 갖고 있는 사업은 주로 육상 풍력 발전 이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해상 풍력 발전소나 또 ESS 사업도 해외로 이제 미국의 ESS 사업에도 이제 진출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사업 외형을, 이 에너지 쪽의 사업 외형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쪽에서 이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쪽과 이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져오면서 국내에서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죠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완공에서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이런 발전소들, ESS 발전소들은 대부분 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OFC 쪽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용 연료전지로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요. 그만큼 이 안정적이고 또 전력이 끊이지 않게 꾸준히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료전지로 이 SOFC 발전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건물용이나 분산 발전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SK 이터닉스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용을 전제로 해서 이런 발전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봐도 과언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으로도 언급이 되고,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 중에 ESS 사업 쪽이 전체 매출의 50%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만큼
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사업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자, 그리고 1분기 실적이 48억 정도밖에 안 돼요. 아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개발비나 이런 쪽에 더 투자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임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단기 순손실도 한 1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쪽 최대 중 SK 디스커버리로 이쪽이 34%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, 2대 주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행컴퍼니가 참여하고 있는데, 이 한행컴퍼니 쪽은 전체 지분의 31%에서 2대 주주로 있지만 이쪽 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. 이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, 이쪽은 지난번에 그 5월 28일 날 공시한 거에서도 시간외에서 250만 주, 251만 주 정도를 매각을 해서 이것도 한 27,448원에 팔았으니까 꽤 괜찮은 가격에 판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판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이 한행코가 이 SK가스의 최창원 부회장 보유 주분을 구주를 1954억을 매수하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건데, SK D&D와 SK 이터닉스로 인적 분할한 이후에 양쪽 지분을 다 갖고 있는데, SK D&D 쪽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 투자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 손실을 봤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좋지 않죠. 하지만 SK 이터닉스 쪽을 통해서 ESS 쪽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을 통해서 이 성장성을 보고 이쪽에서 투자금을 회수해서 결국은 SK D&D의 투자 항목까지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게 SK 쪽에서 이제 이 기업을 분할시켜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이게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양쪽 지분, SK D&D와 SK 이터닉스 양쪽 지분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한행코는 SK 이터닉스 투자 지분을 회수할 시기가 도래 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계속 팔 겁니다.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팔려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그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무상증자를 결정을 해서 그 한 주에 0.2주만큼의 그 이 무상증자를 주기로 한 겁니다. 이게 아직 실적도 적자고 별 좋지도 않은 회사가 무상증자 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회사 내에 남아있는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을 쥐어짜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.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SK 이터닉스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SK그룹 쪽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. 디스커버리 쪽에서. 그리고 요번에 SOFC 연료전지 발전소인 7곡 에코파크가 이제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. 이게 이제 매출이 이제 2분기,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이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. 이게 약 한 45,000 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라고 하니까 꽤 큰 물량이죠. 그래서 지금 SK 이터닉스는 기업 분할 이후에 지금 주가가 그 3만원부터 한 15,000원 이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흐르고 있는데,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이 SK 이터닉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도 하고 또 7곡 에코파워 상업 운전도 이제 개시를 하고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계속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15,000원과 3만원 이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15,000원에 가까이 오면 매수하고 15,000원, 3만원이 넘어가면 일단 차익 실현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, SK 이터닉스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한행코라는 FI에게 그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주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종목입니다. 그래야만 다음에도 SK 이터닉스는 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호재성 재료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.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움직이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수익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SK 이터닉스의 주가가 움직이는 그 동인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